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여야 공천 확정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을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해을은 오는 총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속한 지역구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여당 후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삼선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김해을 조혜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후보님이라 하겠습니다. 후보님 지금은 혹시 어디 계세요? 김해에 계신가요? 예. 네네. 오늘도 뭐 활동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예. 우선은 그 본인의 지역구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쪽이 아닌 김해을 지역으로 우선 공천이 되셨는데, 예. 자 일단 뭐 다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그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무겁고 아주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그러셨어요. 예, 당이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저한테 요청을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총선 승리가 당의 이 생사와 관련된 문제고 더 크게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에 가서 의석을 탈환해 오는 그 특명이 그만큼 절박한 일이라서 저한테 그런 어려운 요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네. 머릿속에 정말 복잡하고 지난 3선을 하는 동안에 또 길게는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얽힌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일들,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 네. 또 갚아야 될 정치적인 빚들, 이런 것들이 머리를 짓눌렀지만 예,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자,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총선 주요 격전지로 김해 지역구가 포함된 이른바 낙동강 벨트, 이곳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격전지로 부상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이 지역이 우리 국민의힘 지역이었습니다. 예. 보수정당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민주당 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한 10여 년간 연속으로 당선돼 온 지역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격전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동안의 12년 동안 사실 격전지가 아니고 민주당이 쉽게 당선을 내온 지역이었는데, 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네. 저를 비롯해서 또 서병수 의원님이나 김태호 의원님 같은 당의 그 중진 의원들을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네네.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일합을 겨루게 이 구도를 잡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이 과거처럼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그 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 되고, 네. 굉장히 빡빡하게 승부를 펼쳐야 되는 지역이 됨으로써 격전지가 된 셈입니다. 예,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낙동강 벨트가 다른 영남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여당이 불리한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게 험지이지 않나요?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민주당 저희 본거지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이렇게 당선자를 내기도 어려웠고, 네. 이 지역의 어떤 그 욕심을 내기 어려운 그 구도고 토양이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게 노무현 대통령 그 김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이 지역이 됐고, 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 됐죠,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 대통령께서 그렇게 또 불행하게 서거를 하시면서 그 정치적인 동력, 민주당의 동력이 또 폭발을 했고, 네네. 그래서 여기가 민주당의 이 정치적 성지면서 또 본거지처럼 이제 됐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기서 재선 3선을 하면서 상당히 뿌리를 내린 거죠. 예. 민주당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여기에 정착을 하고, 네네. 거기다가 그 기간에 또 이 지역이 이 도시 팽창이 이루어져 가지고 네.
젊은 그 유입 그 외지 이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나 보네요. 급행창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진보 성향 또는 민주당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네네. 이게는 이제 이 지역의 정치 그 토양이 풍토 네. 구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민주당의 텃밭이고 우리 국민의힘에게 아주 이제 어려운 지역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그 김해을 포함한 낙동강벨트 민심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10여 년간 그 민주당이 계속 지역의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서 약간 주민들은 저도 이제 접촉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현장에서 만날 때 느끼는 느낌은 약간 지역이 정체된 느낌을 받는 것 아닌가 주민들이. 네. 그리고 발전 이렇게 도시가 팽창하는 그 동력에 비해서는 발전이 좀 더디다. 또 발전을 하지만 그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욕구를 많이 느끼는 것 아닌가. 네네. 그리고 그런 그 주민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그런 역량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해을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김해을로 그 공천이 된 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그 젊은 층으로부터 노년층까지 쭉 다니면서 만나서 느낀 것은 우리 이 김해 지역의 발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장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 시급한 현안들이 교육 문제 해결, 교통 문제 해결, 또 의료 복지 문제, 그리고 문화적 삶,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생활의 안전이라든지 심리적 안정, 이런 거에 대한 이 욕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당선되면 빨리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로 현안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선거를 얘기할 때 흔히 뭐 구도와 바람 또 인물 이 세 가지 요소가 승패를 가른다라고 하는데 낙동강벨트에서는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도는 대체로 세 지역 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자 대결 구도로 좀 굳어져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민들의 변화의 욕구가 집권당인 우리 국민의힘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바람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보면은 가장 큰 변수는 인물이겠다. 국민들의 주민들의 그런 기대치를 희망사항을 이루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또는 그 집권당의 배경을 가진 그런 그 인물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구도, 바람, 인물이 다 중요도로 보면은 셋 다 똑같은데 변수로 보면은 인물이 주요 변수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요. 지금 의원님을 김해을에 추천한 것에 대해서 좀 여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일부 김해을 주민분들 또 당원분들이 공관위가 당초 의원님과 예비 후보 간의 경선을 약속했었는데 이걸 번복했다. 이제라도 경선을 수용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관련해서 입장을 주신다면요?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공관위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를 보니까, 그 면접 과정에서, 특정,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공관위원 가운데 한 분이, 면접, 우리 후보자들한테, 그러면 뭐 경선하면 결과에 승복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는데, 그게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안 있어 봐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질문이 그렇게 와전이 돼서 좀 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상대 후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지역구 의원이신 김정호 의원을 좀 일찍 단수 공천을 했는데 예. 김 후보, 김정호 의원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김 후보님은 국회에서 새벽 운동할 때 저하고 매일 뵙는 맞으세요? 네. 아주 친숙한 분이신데 네. 제가 이렇게 김 의원님 지역구에 와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될 거라는 정말 꿈에도 못 꿨었는데 그런 점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전화드려서 그 말씀드리니까 서로 이제 점잖게 경쟁하자, 네네. 페어플레이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참 감사하게 느꼈고. 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다녀볼 때 주민들이 그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치 또 시민 생활의 질의 향상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바람을 갖고 있는 걸 또 보면서 네네. 할 일이 많은 지역이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많은 할 일이 있는 지역인데 예. 김정호 후보님에 비해서 그럼 나는 이런 할 일이 많은 동네에 와서 내가 가진 장점은 김정호 후보보다는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어필하신다면요? 제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예.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또 어려운 숙제들을 또 많이 해결해 본 경험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울산 함양 고속도로라든지 나노국가산단이라든지 또 폴리텍 대학 유치라든지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일부터 소소한 일까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결해 본 경험이 우리 김해 시민들의 욕구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내는데 많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해 시장님 인사 갔다가 네. 시장실에서 올해 우리 김해시에 내려온 특교세가 전반기 13억, 후반기 13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네. 제가 좀 사실 깜짝 놀란 게 제 기존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올해가 아니죠. 작년인데. 네네. 작년에 제가 기존 저희 지역구에서 가져온 특교세가 190억 가량 됐거든요. 상대적으로 10분의 1 정도 되네요. 더 되네요. 더 되네요. 재작년에 230억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 오면 내가 그동안에 이게 좀 경험해왔던 걸 일솜씨를 발휘하면 예. 우리 시의 발전이나 시민들 삶에 큰 좀 보답을 할 수 있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민주당의 네. 지금 김정우 후보께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우리 김해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이 광역이 다 포함된 그 공약이긴 한데 네. 거기에 김해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정치인들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 부산, 울산 경험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국가가 부울경을 수도권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제2수도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새로운 성장의 중심축으로 네. 설정을 해야 되고 지정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여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네.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들이 부울경 전역의 골고루게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이 네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으로서는 이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낼 수 있는 교통망이 필수적으로 먼저 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네. 예, 그것이 구비가 됐을 때 메가시티가 새로운 성장 추구 동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울 게 아니라 밀도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해서 4선 의원이 되신다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포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4선이 되면은 당의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도자가 돼서 지난 4년 동안에 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해서 국회 의회 권력을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의회 민주주의, 네.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고 싶고요. 네.
국회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고 싶고 네. 국민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기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을 신명나게 만드는 그런 국회로 제 손으로 반드시 바꿔놓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해을 조혜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해을 현 지역구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해을의 김정호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김해 지역에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 계시군요. 오늘도 활동 많이 하셨을 테고 우선은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일찍 단수 공천되셨는데요.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네, 낙동강 벨트가 화제인데요. 네네. 선봉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라는 우리 당의 준호한 명령이고 네. 민심의 요구라고 느낍니다. 어떻게든 낙동강 벨트 지켜내고 오히려 더 북상시킬 수 있도록 운동화끈 조이고 전국적 총선 승리에 우리 김해을이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주요 격전지로 김해 지역구가 포함된 낙동강 벨트 말씀하신 이게 지목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네. 이렇게 격전지로 부상한 이유는 의원님은 뭐라고 보세요? 김해, 양산, 부산이 예.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 지역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계시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님 내려오셨잖아요. 네. 낙동강 벨트 이 9석이 있는데 부산 경남 험지죠. 네네. 그중에서 9석 중에서 6석을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지켜왔습니다. 예. 그중에서 김해의 갑과 을 지역 2석이 12년부터 계속 민주당이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모두 탈환해서 불경에서도 전 의석을 석권하겠다고 하는 과욕을 부리는데요. 네네. 그런 과욕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구에서 퇴출될 중진위원들을 무리하게 차출해가지고 네. 재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열세를 물타기 하기 위한 PK에서 인위적인 재배치가 자연스레 격전지로 부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민주당이 계속 수성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낙동강 벨트가요 다른 영남 지역과 비교해서는 여당이 좀 불리하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험지였었잖아요. 네, 네네. 험지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나마 강세로 바뀐 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그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12년 총선, 16년 총선에서 처음 이겼고, 예. 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18년 지방선거에서 또 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두 번째, 세 번째 이겼습니다. 네네. 그런데 22년도 대통령 선거, 예. 지방선거 연패하면서 다시 국민의힘 우세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어요. 현재 구도상 네. 민주당이 다시 험지로서 그렇게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후보님께서는 그 지역구시니까 현 시점에서 김해을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은 낙동강 벨트 민심 동향까지 좀 파악을 하실 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우리 김해만 해도 예.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네. 더군다나 낙동강 전선에 저쪽이 이제 도발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전략 공천을 하고 네. 자객 공천하고 이러면서 더더욱 그런 민심이 역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만나본 우리 김해 시민들 대부분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 정치적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네. 4월 10일 총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생이 파탄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런 의사가 여기 그 국정 지지율 그 여론조사도 전국 평균에 상회하거든요. 60% 이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낙동강 벨트 탈환한다는 그 해괴한 명분으로 뜬금없이 김해에 전혀 연고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네. 타 지역 의원들을 내리꼽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김해 시민들 자존심을 건드리고 네네. 아주 무시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선거 때마다 지금 지난 21대 총선도 김해를 잘 알지 못했던 장기표 후보 내세워서 졌지요. 그 전에 네. 그 김태호 의원이 그랬고 네. 아무튼 김해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해가 무슨 뭐 철새 도래지냐 총선 때만 되면 떴다방이 되고 예. 이렇게 뭐 마치 지팡이도 꼽기만 하면 당선되는 줄 아는 이런 오만한 태도에 매우 화가 나 있고요. 네. 김해 시민들이 이번에는 투표로 본때를 보이겠다. 이게 바닥 민심이고 예. 전반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정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도, 바람, 인물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뭐 승패가 갈린다고 하는데 앞서 조혜진 후보께서는 인물을 꼽아주셨고요. 낙동강 벨트에서는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후보님은 예상하세요? 저는 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맞물려 보는데요. 있어요. 네. 예, 구도는 이미 윤석열 정권 심판 훨씬 60%를 넘고 네. 바람도 저희들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이번 전략 공천을 통해서 더 이 낙동강의 계절풍이 그 계절풍을 자극했다고 보고요. 네네네. 저도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인물이 세팅이 되는 건데 네. 기존에 이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들을 일거에 다 뭐 그 없었던 일로 만들고 지역 연고도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인물을 후보로 내리 꼽았는데 네. 이거는 어쩌면 기름을 더 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에 이 국민의힘의 오만한 이런 지역 무시 전략 공천에 대해서 네. 정말 심판해야 되겠다.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된다. 네네. 이런 게 지금 인물론이 더 중요해진 가만히 놔뒀으면 네네. 격차가 줄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엉뚱한 이런 지역 그 철새 정치적 그런 인위적인 네. 그 정치공학적인 공천으로 네네. 더 김해 시민들의 민심을 역풍을 불러오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3년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 내리고 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이 더더욱 이제 그 제ခွာ를 못하고 있는 거 예. 그렇게 정리하고 지역 발전에 실제로 누가 유능한지 검증된 인물 네. 해왔던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 지금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약간만 간략하게 말씀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앞서서 그 조혜진 후보께서요 통화를 한번 하셨다고 들었어요 후보님하고. 근데 이제 예. 지금 조혜진 후보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서 보셨겠지만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예, 뭐 국회에서 젠틀맨으로 뭐 불릴 정도로 네. 합리적이고 그 덕망이 높으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친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본인 지역구에서 쫓겨나듯이 차출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해 의뢰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나 당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모습이 평소 젠틀맨답지 않게 네. 좀 이거를 그 소신껏 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네네. 지금 또 그리고 당내 현안도 여쭤볼게요.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약간 일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이제 뭐 친명계를 이른바 우선시한다는 비명계 의혹 제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선거 때마다 늘상 이 공천을 둘러싸고 네. 뭐 이런저런 잡음이 필연적이지 않았습니까?
의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거를 친명 비명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네. 특히 뭐 탈락 컷오프 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공천 학살이나 또 밀실 사천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네.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적어도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했고 네. 원칙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위원들 평가, 국민 여론, 동료 의원 평가, 당원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객관적으로 누가 뭐 조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의원 활동 평가에 하위 10%, 20% 이렇게 속하신 분들 당을 떠나거나 뭐 당을 막 성토하는 지도부 성토하는 네. 이런 모습들 반발하는 모습들 봤는데 뭐 동료 의원들에게 내려진 이 냉정한 평가가 저도 뭐 그러니까 의원들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아팠는데요. 네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언제든지 4년마다 국회의원 같은 돌아오는 선거로 네. 또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국민들한테 선택지를 내기 위한 당의 냉정한 평가 위에 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계약직 직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언론이 너무 침소봉대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공천 갈등을 그것도 민주당에만 왕창 시끄럽고 또 다른 상대당은 뭐 괜찮은 것처럼 네네.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네. 보는 건 적절하지 않고 공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조혜진 후보에 비해서 본인이 가지신 장점은 뭔지 한번 어필해 주실까요? 저는 뚝심과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뚝심과 실력. 네. 예, 제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하면서 네. 다들 안 된다 포기했던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앞장서서 이끌어냈고요. 네. 또 부울경 시도민들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29년 말까지 개항 추진해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이제 김해를 미래경제 중심 허브 도시로 네. 그렇게 세워가고 그걸 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허브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중단된 부울경 생존연대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예. 그걸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5년간 행정관 비서관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봉화마을 내려와서 서거 이후에 10년간 그 유업을 지켜왔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18년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6년 동안 대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이건 기본이고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견인차를 했던 것처럼 유능함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네. 특히 제가 김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16년째 살고 있는데요. 잘 알고 김해를 위한 여러 가지 발전 프로젝트들을 앞장서서 해왔는데 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책임지고 해내려고 합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대해서요. 한 30초 정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예. 이거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네. 그 초강력권 경제 메가시티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거 윤석열 정부 돌아와가지고 5년 동안 공들여서 추진했던 메가시티 국민의힘 그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렸거든요. 무산시켰어요. 네. 내가 20일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부울경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네.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할 거고요. 네.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게 초강력 발전 계획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네네. 예. 자, 후보님 그 마지막 질문 공통으로 드릴게요. 이번에 3선이 되신다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포부 말씀 듣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4년간 일을 했습니다. 네. 예산결산소위원장도 맡고 우리 지역의 노후 산단을 현대화하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네. 그런 쪽에 제가 역점을 두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하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김해 쪽에 새로운 그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게 바이오 헬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거 하고 새로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김해로 유치해서 이게 스마트 물류 지금 플랫폼 영역도 다 마쳤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김해를 떠나지 않아도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해을 김정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253님 인터뷰 들으면서 총선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지 기대 반